그리고 뇌는 피로하다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불면증, 우울증,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4가지 실천법만 잘 실천하셔도 뇌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율신경과 심장의 건강을 돌보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임형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혹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집중이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혹시 우울증 아닐까요? 내가 번아웃은 아닌가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가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은 뇌가 피로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뇌 피로 증상들이 왜 심장과 자율신경이 보내는 경고인지,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한의학적인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뇌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뇌는 피로하다는 신호를 몸과 감정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리면서 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발 좀 쉬게 해줘 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뇌가 보내는 대표적인 피로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브레인 포그, 무기력감, 그리고 컨디션 저하입니다. 첫 번째로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은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우면서 머릿속이 갑자기 종소리처럼 띵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뇌가 피로하다라고 느낄 때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흥미가 없고 무기력한데요. 사실 환자분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요새 뭐 새로운 패션이나 뭐 신발이나 또는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귀찮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이 지루해지고 또 많은 것에서 흥미를 잃게 되면 이것은 뇌의 특정 신호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신경 말단이 지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이유 없이 이제 컨디션이 저하되고 난조가 되는 현상인데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또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도 힘들고 기운이 아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는 뇌의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신경세포가 피곤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뇌에 피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과부하로 인해서 손상이 되어 뇌기능이 저하된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뇌의 피로는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심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장기가 심장인데요. 심장이 과로를 하면서 열이 쌓이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심장 기능이 과열되고 저하가 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서 금세 피로해지고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그리고 기억력 저하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자율신경의 기능이 무너질 때 뇌는 조용하게 우리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뇌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피로로 고생한 사람들은 뇌 일부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뇌가 늘 깨어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평범한 일상적인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사소한 일이나 스트레스에도 불안, 초조, 우울감이 쉽게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적으로 만성 피로와 뇌의 피로는 치매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뇌의 피로는 단순한 몸의 피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전반을 갉아먹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의 피로는 다행스럽게도 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실천법만 잘 실천하셔도 뇌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숙면을 통해서 뇌에 휴식 주기입니다. 뇌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특히 수면 초반부에 깊은 수면이 뇌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자극 같은 화면은 멀리 하시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바로바로 해소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복식 호흡이나 명상, 산책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습관들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러한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키는 시간을 통해서 뇌의 긴장도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의 혈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마이오카인이라는 유익한 단백질을 분비시키면서 염증도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과한 운동보다는 매일 20-30분의 걷기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루하루 똑같은 루틴만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뇌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시냅스를 활성화하고 회복력을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평소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하면서 낯선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뇌에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오늘은 뇌의 피로와 심장 건강과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가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호소를 할 때 단순히 내가 좀 피곤하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나의 심장 건강과 자율신경의 균형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